Every day isn't shining like today. Beauty rising, I can say I have seen mountain highs and some valleys. Yeah, I've shouldered some baggage, felt the weight of some burdens, carried shame, cried in pain, took the lies and put them on me.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을 위한 이번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하신 바대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그리고 가족한테는 참 막막하고 먹먹하고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데, 희귀해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시장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저희 아이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입니다. 숫자가 많지가 않죠. 되게 꼬맹이 때 방학 때 저기 연희동에 있는 희난현 사무소 가서 주말에 뭐 합창도 배우고 뭐 정리하는 법도 조금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지금은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지원이라는 게 조금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이 의료 관련된 겁니다. 의료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 우리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수십 년을 내 새끼 부여잡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교육도 다른 친구들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되고, 취업도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하고, 일상생활도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정, 법을 만드는 그 여정을, 그 첫 발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떼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지칠 겁니다. 서로 어깨 많이 토닥여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 여정을 잘 아주 잘 함께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세계 희귀질환의 날은 전 세계에 있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날로, 모두가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환자 중에서도 약자인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희귀질환은 병원 밖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치료가 많은데 이 홈케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오롯이 가족의 몫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홈케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오늘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에 저희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장, 홍보대사 구경선,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베니 작가 구경선님을 우리 모두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베니 작가 구경선님, 당신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동행자입니다. 홍보대사로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환우들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선물해 주세요. 한나가대야 토끼대다 베리를 부탁합니다. 환우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들어줄게. 내가 해주는 한 인생의 담아서 전화올까 합니다. 희귀병이 희나다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보다 몰라주는 외로움. 저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 척추 환우의 도노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1일 기준 소변 횟수 평균은 평균 6.1회, 카테터를 이용한 청결 간헐적 도뇨 횟수는 평균 5.8회로 나타났습니다. 청결 간헐적 도뇨 시 1일 최대가 급여가 6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6개에 대해서 충분한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59.4%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1일 급여 적용에 적절한 일회용 카테터 수는 몇 개 있냐고 질문했는데 평균은 8.7개가 나왔고요. 그럼 이번에 본인의 소변 횟수의 충분함에 대해서 5점 촉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자의 29.2%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본인의 소변 횟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소변 횟수를 늘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했더니 카테터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내용을 32.1%가 언급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은 척추증 우리 아이들에서 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척추증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 척수 신경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질환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방광의 저장 기능, 배출 기능 둘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카테타가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이 최소한 어떤 비용 부담 없이 이 소변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과 축복의 박수도 계속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순서대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생 선천성 수포성 표피방해증 열성 2영양형이라고 하는 매우 긴 이름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이자 한국 수포성 표피방해증 환우의 대외협력팀장 맡고 있는 권영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르시우스 푸른병으로 출생 직후 1차로 장르 수술을 하고 13개월 무렵 대장 전체와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인해서 반장 증후군이 된 11살 아들을 둔 엄마 이다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은 척추증 환우의 엄마 양은경입니다. 저희 아이는 19년 동안 카테터를 이용해서 배뇨를 하고 배뇨 배출을 하고 있고 하지막의 증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이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엔젤만 좋은 협회에서 이영명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만 9살이고요. 35개월, 36개월쯤 진단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뇌전증 약을 먹고 있고 매우 밝고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일치가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홈케어에 있어서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성 표피방해증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자극에도 수포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포성 표피방해증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대중요법으로 물집과 상처, 궤양 등 병변 및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피부 드레싱과 가려움, 통증 등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식도 협착과 합치, 관절 구축 등의 장애를 벗어나기 위한 수술 및 재활 치료, 전신의 상처와 염증으로 인한 빈혈과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 영양식 등 말 그대로 보호자의 전방위적인 케어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장 증후군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먹어도 굶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에 따라서 장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소실이 발생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는 영양 공급이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TPN이라고 부르는 정맥영양과 특수시기로 목숨을 유지하는 질병입니다. 단장 증후군을 완치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저희는 아직 없어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TPN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1년, 2년 또는 그 이상을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TPN을 맞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정 강요를 통해서 홈 TPN 투약과 특수식이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간병 부담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요. 처음 홈 TPN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액 폴대 그리고 120만 원 가량 하는 인퓨전 펌프를 2대 이상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준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홈 TPN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액 라인, 필터, 주사기, 중심정맥관 드레싱 물품들의 의료 소모품 역시 병원과 동일하게 저희가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교체하는 이런 물품 역시 어떠한 지원 없이 현재 다 외부 의료기 상사에서 개인이 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도뇨도 할 수 있고 휠체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하루에 5번, 6번, 많게는 10번 이상 도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취학 환우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기관에 방문해서 도뇨를 해주거나 갑작스러운 요실금, 변실금으로 기저귀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척추증 아이들은 대부분 배뇨와 배변 기능의 이상으로 요실금하고 변주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해서 학교 체육 시간, 야외 활동, 수련회 등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줄줄줄 새는 병과 소변으로 수행평가 과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비장애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열애를 시키거나 포기를 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의 관장을 해야 하는 환우들은 수련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학교에서 요실금과 변실금으로 포기를 배우고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 케어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입니다. 많은 경우 무발화로 구어로 인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최중도의 지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뇌파 이상 등의 원인으로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수면 장애는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시나 척추측만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운동장애 또는 균형감각 이상으로 보행이 불완전하며 이로 인해 외상이 있는 경우도 잦습니다. 연화장애로 씻고 빨거나 삼키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례가 잘 걸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터뜨리는 웃음이나 과잉된 행동, 주의 집중이 매우 짧고 구강추구 등 이 독특한 행동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폭력성과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의 인지가 낮아 이런 행동이 나올 때 제지하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 최중증 지적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주 양육자는 아이와 24시간 함께 하면서 치아,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과 이동 등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복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면 방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질환으로 바라보니까 1300여 개의 질환이 다 달리 보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너무 많다 너네. 너네 어떻게 다 지원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희귀질환의 정책과 요구는 모두 2015년에 제정되어서 2016년부터 시행된 희귀질환 관리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 어디에도 희귀질환자의 정의, 희귀질환자의 권리,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귀질환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희귀질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누리집을 보면 지정 희귀질환의 숫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수포성 표피방밀증을 포함한 총 1248개의 질환이 지정이 되었고, 같은 해 66개 질환을 신규로 지정해서 2025년 올해에는 1314개의 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질환자의 숫자는 20년째 80만, 그 가족 200만이라고 하는 20년 전에도 추정이었고, 이후에도 통계를 낸 적이 없어서 당시 추정을 그대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지만 투명인간처럼 지워진 희귀질환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귀질환자는 분명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내일도 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에 맞는 이름을 갖고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이들에게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증후군은 현재 선천성의 경우에만 산전특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선천성 단장증후군은 현재 국내에 2명에서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단장증후군 환자들은 다 수술을 통한 후천성이고, 사실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지 이 질환은 모든 증상, 경과, 치료 합병증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산전특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에 불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희귀질환 복지법 관련해서 저희 엔젤만 중군들은 희귀질환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 경우 뇌파 이상으로 인해 항경영제를 성인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와 관련된 이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질환임에도 장애 판정 시 고려되지 않아 뇌병변 장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및 이동과 관련된 보조도구, 기저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장애 판정 시 각 희귀질환별에 반영되어야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더 이상 장애 판정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환우들은 평생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의료비 지원, 그리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계속 집 안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카테터가 하루에 5개에서 6개 아니면 8개 이상 필요한 환우까지 다양한데,
환자 요구에 맞지 않게 도뇨 간의 급여는 6개라는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1회 대변을 보는데도 13,000원의 비용과 1시간 이상 대변을 배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적으로는 경제적 걱정 없이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고 희귀질환 환우들 또한 자유롭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엔젤만 증후군 환우들은 비장애인과 평균 수명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부모 사후 시 형제자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양육자와 사후 24시간 돌봄 체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적절하게 최선의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가족들이 함께 견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는 환우들을 보면 근무 환경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직장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그 특수 교육, 취업, 그리고 성장을 해서 임신, 출산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인식의 변화로 희귀질환법이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단장 증후군만 가진 아이가 아니고 바라이서 윈터 신드롬이라고 해서 엔젤만 증후군처럼 뇌, 척추, 발달,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극희귀 유전 질환을 2019년도에 최종 진단받았어요. 사실 한 가지 희귀 질환도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질병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와야 했을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특별한 아이인가? 저는 진단받고 나서 앞이 너무 깜깜했어요. 사실 저는 지나온 10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오는 미래도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현재 집에서 정맥 영양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일상을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아실 텐데요. 희귀 질환자의 부모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부재라고 하는 건 지금 그나마 저희가 하나 붙잡고 있는 홈케어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것마저 없는 곳에서 환우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릎에 있는 상처나 가슴에 있는 상처에는 데일밴드 붙일 수 있겠죠. 저희가 등에 있는 상처나 엉덩이에 있는 상처에 드레싱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굽어있고 손가락이 붙어있고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드레싱을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희귀 질환자에게 지금 정책과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오늘 우리가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오늘의 아픈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환우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만 있다면 희귀질환 복지법 실현의 날이 머지 않아 오리라 생각됩니다. 희귀질환은 희소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희망이라는 씨앗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가진 힘입니다. Leave it at the altar, God. Oh, oh, oh.
I give you everything I've got. Oh, I surrender all and leave it at the altar, God. Oh,